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제5장 문학과 융합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제3인류 작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새로운 지식 생산 모델로서 학문 간의 융합이나 통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대입니다. 융합은 과학, 기술 및 인문사회과학 등 세분화된 학문들의 결합, 통합 및 응용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지식 체계를 말하죠.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다층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영역과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이해 없이는 비전을 찾는 일도 미래를 전망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학문적 패러다임은 콜라보 교육, 인접 학문과 네트워크 구성, 다원적, 다각적 사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시너지 효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합, 퓨전과 하이브리드와 같은 융합 개념에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의 전공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 전공 외에도 대학에서는 부전공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복수 전공을 함으로써 또 다른 전공을 하나 더 가질 수 있고 콜라보 교육으로 좀 다가가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1학년 때는 신청을 못하지만은요. 2학년 때부터는 이런 다양하게 여러분이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퓨전과 하이브리드 같은 융합 개념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패러다임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융합형 인재의 특성으로는 사고의 유연성, 다른 분야에 대한 호기심, 경계를 넘는 용기와 도전적 태도, 소통에 대한 열린 자세 등을 꼽아 볼 수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좀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인성이라는 걸 참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만나보았듯이 창의, 융합형, 앞으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융합형 인재를 높이 평가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주적인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바른 인성을 위해서 교양도 있어야 되겠고요. 창의적인 사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 볼까요? 융합을 핵심 가치로 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와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겠죠. 점점 한 우물을 깊게 파야 한다라는 패러다임에 머물지 말고 우물을 깊이 파기 위해서는 우선 넓게 파야 한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을 또 단순히 결합했다라고 해서 융합이 이루어졌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융합의 목표는 다원적 사고를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창안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문 간, 분야 간 새로운 조합과 효율적인 재구성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한 적합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르베르의 제3인류 감상해 보셨는데요. 문학과 융합 역량 교재 리뷰하면서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새로운 지식 생산 모델로서 학문 간의 융합이나 통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융합은 어떤 것일까? 융합은 과학, 기술 및 인문, 사회과학 등 세분화된 학문들의 결합, 통합 및 응용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지식 체계를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다층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영역과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이해 없이는 비전을 찾는 일도 미래를 전망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의 학문적 패러다임은 바로 콜라보 교육. 이 교육은
인접 학문과 네트워크 구성, 다원적, 다각적 사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시너지 효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 퓨전과 하이브리드와 같은 융합 개념에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역시 창의 실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융합 역량을 6대 핵심 역량 가운데 하나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의 특성은 사고의 유연성, 다른 분야에 대한 호기심, 경계를 넘는 용기와 도전적 태도, 소통에 대한 열린 자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융합을 핵심 가치로 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한 우물을 깊게 파야 한다라는 패러다임에 머물지 않고 우물을 깊이 파기 위해서는 우선 넓게 파야 한다라는 논리가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융합의 목표는 다원적 사고를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창안하는 것에 있는데요. 따라서 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문 간, 분야 간의 새로운 조합과 효율적인 재구성을 통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르나르의 제3인류 감상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최재천의 통섭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융합과 창의를 화두로 하는 21세기 시대 정신에 걸맞게 삶의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프리즘을 제공해줄 작품들입니다. 이런 작품을 통해서 융합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융합은 경계에 대한 재인식에서 비롯되고요.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경계를 넘어섰을 때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세계는 보다 확장될 것이며 새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은요, 미래 사회에 이질적인 것과의 융합의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헤르만 헤세 등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작가로 선정된 바 있는 소설가입니다. 1991년 개미를 발표하면서 세계 문단의 일약 스타로 떠오른 베르베르는 2002년 뇌, 2005년 단편집 나무를 발표했고요. 2007년 파피용을 펴냈으며 개미와 같은 미시적인 세계, 천사들의 제국과 같은 영적인 세계를 넘어 광대한 우주로 눈을 돌리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엔 베르베르식 우주관의 완성판이자 최대 히트작인 신을, 그리고 2009년에는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 중부판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소녀의 이야기 카산드라의 거울을 펴냈습니다. 2011년에는 한 코미디언의 죽음을 통해 웃음의 역사를 탐색하는 웃음을 썼고요. 2013년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제3인류라는 작품을 인류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책의 의미로 발간했습니다. 베르베르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문학적 지향점은 다른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기인데요.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눈높이, 이를테면 개미의 낮은 눈높이에서 인간의 세상을 바라보도록 한다든지 천사와 같은 지극히 높은 시선으로 인간을 관찰하는 식입니다. 베르베르는 한 인터뷰에서 인류는 이미 과학 소설과 같은 환경으로 진입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윤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사이보그나 인공지능처럼 신인류의 등장이 본격화된다고 할 때 이들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윤리를 필요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제3인류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신화와 과학, 철학이 만나 신창세기를 선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베르베르는 미래과학은 결국 인간의 혹독한 자기 성찰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인류가 지금처럼 지구의 생태 가치를 파괴하는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한 디스토피아의 도래를 피할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융합적 사유를 표방하는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베르베르는 기존의 거대 이론들과 유명 저서들을 넘나들면서 미래 과학의 세계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를테면 지구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는 관점은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을 호출하고요. 또한 8천여 년 전 지구에 거인족의 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는 가설은 그레엄 행콕의 신의 지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3인류에서 베르베르는 지구, 즉 가이아를 자의식을 가진 인격화된 존재로 형상화하고 인간 중심주의와 도구적 자연 간의 고통받는 지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이아는 탄생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상황을 때로는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때로는 성난 목소리로 독백을 합니다. 지금껏 숱한 소행성들과의 충돌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자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들려주는가 하면 생명체들이 어떤 진화의 과정을 밟아왔으며 한때 자신과 교감하고 소통하던 인간들이 지금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복하고 있는지를 세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난개발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지구의 피부 깊숙이까지 상처를 주는데 분노해서 해일, 전염병, 화산 폭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생각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기술에 의존만 하고 인간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닌 융합 역량을 갖추어 인간과 기술의 조화를 위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융합적 지식 체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